사실 그 나이 때는 시력도 계속해서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시력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또 신체적인 놀이를 하면서 근육 발달이나 신체 발달을 해야 되는 나이에 스크린 타임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그런 발달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쇼츠 같은 걸 많이 보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뇌로 변해서 약간 팝콘 브레인처럼 변하기 때문에 그런 중독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아기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는 네. 게 집중력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산여성병원 서아청소년과 원장 최혜원이라고 합니다. 요새 이제 미디어 노출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은데 네. 어릴 때 미디어 노출을 당연히 하지 말라고 하는데 네. 왜 안 좋은 건지, 혹은 그게 뭐 몇 세부터는 어떤 뭐 그런 네. 차이점들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가 이제 워낙 많아지면서 핸드폰이라든지 패드, TV 외에도 그런 미디어들이 많아지면서 연구들도 많이 되고 있고 지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WHO나 CDC에서는 2세 미만에선 아예 보여주지 마라. 2세에서 1시간 이상 스크린 타임을 한 친구들은 언어 발달 지연을 보였다. 2시간 이상 본 아이들은 ADHD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크린 타임을 오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수면 장애, 그러니까 자기 전에 계속 이걸 유튜브를 보니까 애들이 잠을 늦게 자고 불면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독서 시간이 조금 짧아지겠죠. 독서 시간이 짧아지면 이제 학업 능력 저하로 이어져서 학습 부진, 이제 성적 저하, 이런 문제들을 겪을 수도 있고요. 확실히 이제 스크린 타임을 많이 하면 애들이 밖에 나가서 놀질 않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사실 어린 시기에 신체 활동을 하면서 두뇌 발달도 하고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전반적으로, 그리고 사회성 발달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이 줄어들면서 혼자 집안에서 스크린 타임을 하게 되면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신체 발달을 잘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비만도 많아지죠. 아무래도 이제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아이들이 살이 찌죠. 뚱뚱해지고, 그래서 비만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SNS 같은 거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SNS를 보면 되게 좋은 것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막 비즈니스 비행기를 타고 멋진 나라에 가서 명품을 쇼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러고 있나 그러면서 자신을 비하하게 되고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게 되거든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걸릴 수도 있는데, 청소년들은 그런 거를 되게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스크린을 통해서 굉장히 날씬하고 이제 아이돌이나 뭐 SNS에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은 되게 정상적인 체중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가, 뭐 자기 신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사고들을 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 타임 같은 경우는 2돌 미만에는 아예 하지 말고 2세에서 5세 사이에는 30분 넘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침을 하고 있는데, 미국 AAP에서는 2돌 미만에서는 뭐 아주 잠깐씩 교육적인 콘텐츠는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2에서 5세 사이에는 매일 1시간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세계적인 기준보다는 AAP의 그 미국 기준이 조금 되게 관대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라면 저는 그 세계적인 기준을 따를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그 나이 때는 시력도 계속해서 발달하는 시기인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시력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혼자만 몰입해서 보는 시간보다는 사람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언어 발달도 하고 또 신체적인 놀이를 하면서 근육 발달이나 신체 발달을 해야 되는 나이에 스크린 타임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그런 발달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쇼츠 같은 걸 많이 보는 경우에는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가 없는 뇌로 변해서 약간 팝콘 브레인처럼 변하기 때문에 짧고 강한 자극만 추구하게 되고, 그럼 중독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뭔가 아기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보는 네. 게 집중력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테레비를 보고 집중을 하는 거랑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쇼츠나 어떤 영상을 볼 때는 사실 눈으로만 보고 크게 사고는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생각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라는 거는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서 사고 회로를 거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냥 멍 때리고 그냥 화면만 보고 있는 거라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영상을 보면서 약간 멍 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미디어를 피치 못하게 봐야 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가급적이면 어릴수록 교육적인 콘텐츠나 춤을 같이 추는 영상이라든지 신체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부모님이 옆에 같이 앉아서 콘텐츠를 보고 그 콘텐츠가 끝난 후에 아이랑 그 콘텐츠에 대해서 상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하루에 30분 본다. 이런 규칙을 세워놓는 게 가장 좋고, 어떤 집에서는 평일날에는 보지 않고 주말에만 1시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집집마다 약간씩 사정에 따라서 규칙은 다를 수 있겠으나 그 아이한테 그 규칙을 말해주고 규칙대로 좋은 콘텐츠를 골라서 본다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2돌 미만에서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돼도 영상 노출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교육적인 콘텐츠들 같은 경우는 짧게 규칙을 정해서 보여주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리지 않고 점점 아기가 커가서 본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건 좀 봐도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영어를 배운다든지 역사 같은 거를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노래라든지, 사실 구구단 외울 때도 영상 많이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커서는 다 같이 모여서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저 사람 지금 너무 속상하겠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가족들끼리 토론을 하면서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 아이의 공감 능력이나 사회성 발달에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가족들 보던 것처럼 다 같이 둘러앉아서 재밌는 컨텐츠를 다 같이 보면서 서로 얘기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애기들은 몇 살부터 보여주셨어요? 묻지 마세요. 디톡스 형태의 권장되는 방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 애들이요, 사실 한 일주일만 끊어도 확 그 중독이 조금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 영상 중독이. 줄여서 보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일단 틀면은 계속 보게 되니까 아예 휴식을 갖는 거를 추천드려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아예 이제 잠깐 휴식을 갖게 되면 약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핸드폰을 아예 분리시. 그렇죠. 아예 안 하는 거죠. 그거를 안 하면 불안하고 의존하게 되고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런 게 이제 보통 중독이거든요. 마약 중독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든 중독은 다 비슷해요. 마약에 중독돼 있던 간에 미디어에 중독돼 있던 간에 도박 중독이라든지 중독을 일으키는 기전은 똑같습니다. 중독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면 잠깐 아예 끊으시고 뇌가 정상화가 되면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할리데이를 갖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미디어의 유혹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디어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가장 아주 어릴 때 만 2세 미만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만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은 가정 내에서 아이와 함께 어떤 규칙을 정해서 좋은 콘텐츠 위주로 보면서 아이의 콘텐츠를 감시하는 거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